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악권.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이조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용의 심장을 가진 냉철한 분석과 네.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영역. 그렇죠. 바이오. 오늘 어떤 바이오 얘기를 해주실까요? 사실 근데 저는 이 바이오는 뭐 수많은 바이오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개발하는 바이오도 있을 거고 그냥 일반 제약도 있을 거고. 근데 바이오 의약품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CDMO 위탁 개발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출발은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내로라는 CDMO 기업을 놓고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빼놓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나? 기업에 뭔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춰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보면 볼수록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 1위죠. 생산 용량 기준 세계 1위입니다. 1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 잘 모르는. 네. 많은 사람은 너무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모르는 법은 뭐 그것도 1등이야? 네. 그런 생각. 세계 1위인데 생산 용량이. 네, 아무래도 삼바는 이름 얘기하는 순간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있죠. 그래서 오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거 잘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니까 일단 팩트만 좀 전달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바 하면은 아무래도 분식회계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기 마련인데 오늘은 삼바라는 회사의 거버넌스 얘기라기보다는 CDMO, CDMO 이야기만. CDMO. 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보건 수출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 보건 수출에는 의약품 포함되고요, 의료 기기 포함되고 화장품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일단 보건 수출이 거의 국내 8위를 할 정도로 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와, 앞에 보면 쟁쟁하네요. 그렇죠. 어깨 나란히 합니다. 보건 수출 대단해요. 야, 저 무거운 애들 사이에 혼자 가벼운 친구가 하나 껴있네요. 이거 가볍지 않아. 자, 그러면 근데 좀 아쉬운 거는 24% 감소했다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걸 뜯어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걸 한번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의약품 수출만 놓고 볼게요. 그러니까 보건 수출 가운데 의약품 수출만 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 가장 눈에 띄는 게 백신. 백신. 왜 빠졌는지 알겠네. 그렇죠.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거 근데 빼잖아요. 의약품 수출, 바이오 의약품 수출은 오히려 6.5%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눈에 띄는 게 또 톡신. 보톡스. 이것도 리오프닝 되면 시술 많이 해야죠. 얼굴 펴야죠. 그렇죠. 다 피고 싶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나쁘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본 거는 의약품인데 사실 제가 조금 더 크게 해서 그 보건 수출 다시 한번 보면은 의료 기기도 꽤 많이 빠졌어요. 진단 키트.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를 받았던 거 뺀 거 그것만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게 1분기만 늘었냐? 그걸 제가 바이오 의약품만 쫙 빼봤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분기별 등락은 있지만, 그러니까 우상향은 맞네요. 예.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총액만 보더라도 2019년 1분기가 430인데 2023년 1분기가 997이니까 거의 2배 넘게 올랐죠. 이게 지금 100만 달러 단위거든요. 그래서 100만, 1000만, 4억 3천만 달러에서 9억 9,700만 달러까지 분기별 수출이 늘어난 거고 제가 작년에 그럼 얼마나 팔았는지를 한화로 환산을 해봤더니 작년은 보면은 1분기에 9억 3,600, 7억 3,900, 11억 2,800 4개 분기를 합쳐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6,400억 원 정도의 바이오 의약품 수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규모이긴 합니다. 뭐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자, 근데 이 바이오 의약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바이오 시밀러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위탁 생산, CDMO 이 두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바이오 시밀러는 제외하고 위탁 생산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일단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직접 안 만들고 의뢰할게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위탁 생산은 뭐 일반 제네릭 의약품도 위탁 생산할 수 있고 뭐 그냥 합성화학 의약품도 위탁 생산할 수 있지만 이건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많이 안 맡긴다고 합니다. 대부분 부가가치가 높은 거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위탁 개발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냥 그거 바이오 의약품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학 제품, 화학약 같은 경우는 화학
제품으로 그냥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레놀 굳이 위탁 생산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그 공정도 표준화돼 있고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나오는데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건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우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정밀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설비들이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의 파운드리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파운드리인데 이 파운드리를 잘해야 돈을 잘 벌게 되는. 예. 자,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작년에 91% 정도 매출 증가율을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괜찮은데 사실 그 위탁 개발 생산이 바이오 산업의 성장 동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일단 최근에 혹시 그거 기억나시죠?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36만 리터 규모의 항체 의약품 위탁 생산 시설을 인천 송도에 짓기로 했고요. 그 규모가 4조 원에 달했습니다. 근데 괜히 이 돈을 투자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만큼 주문량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표에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이 기업들이 세계 글로벌 CDMO 기업들인데요. 1위 기업이 론자입니다. 스위스 론자. 설비 현황. 그렇죠. 캐펙스. 그러면 몇 리터의 이 용량을 생산할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론자가 32만 4천 리터를 22년에 생산 용량을 갖고 있다가 이걸 2023년 올해 34만 리터로 늘렸고요. 내년에 46만 리터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42만 리터에서 거의 60만 리터까지 늘렸고 지금 이 표에는 안 나오는데 내후년이죠. 2025년에 78만 리터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중국의 CDRMO 기업이라고 해서 거기는 리서치까지 같이 하는데 여기도 26만, 33만, 45만 꾸준히 늘려요. 후지필름은 이제 일본 기업인데 여기도 13만, 26만 뭐 그 이후에는 더 늘릴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필름 회사가 CDMO를 하네요. 필름 회사인데 이게 그 CDMO 기업을 인수를 해서 다이오신스라고 하는 CDMO 기업을 인수를 해서 지금 CDMO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DMO라고 하는 게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에서 5년 단위 계약을 먼저 한대요. 그러면 지금 3년 5년 단위 계약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설비를 늘린다.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늘리고 있다는 건 분명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사실 제가 이 모든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에서 특히 론자를 한번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 그럼 주문이 얼마나 많고 수주 잔고가 얼마나 많고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아주 솔직하게 다 볼 수 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주 잔고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2천만 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수주가 2천만? 네. 아까 전체 용량이 한 600만 정도 됐었는데 60만 리터. 60만 리터. 근데 이게 2천만. 그럼 뭐 30년치? 네. 엄청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4공장까지 완공돼서 60만이고 이제 5공장 완공되면 2025년에 78만 된다 그랬잖아요. 8공장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거의 한 170만에서 180만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용량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쁜 겁니다, 지금. 그러네. 25년 78만 리터를 하더라도 뭐 한 수십 년은 10년 이상은 만들어야 되는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 2차 전지만 밀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엄청 밀려 있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이것도 제가 여기는 안 썼는데 다음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2천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최소 구매 물량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CDMO 낱개로는 안 파는 거죠. 그렇죠. 주문을 딱 했을 때 바이오시밀러 2개만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받습니다. 그 정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약이 안 팔리면 그러면 주문한 사람 입장에서 저 그거 안 가져가면 안 돼요? 뭐 환불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우리가 이 정도는 구매해드리겠습니다. 저거 같은 거구나. 그 예식장 가서 손님 200명 올 거예요. 그래서 바깥 밑에 깔고 그리고서 뭐 플러스로 몇 % 더 할 수 있고. 근데 그 밑으로 내려와도 그 돈은 다 내야 되고. 그 돈 다 내야 되고. 그래서 최소 물량이 이 정도고 만약에 그거를 이제 예상 수요
생각을 하면 뭐 이 정도까지 늘어난다. 4천만까지 늘어난다. 근데 이거는 뭐 예상 수요니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밀려 있다. 그러네요. 많이 밀려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납기가 2032년까지니까. 네네, 그렇죠. 이게 조금 장기 물량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 기간까지도 풀로 다 해야 될 정도, 다 해도 다 못 만들 정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8공장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8공장을 뭐 2030년까지 만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이유가 다 이렇게 납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그 얼마 전에 존림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2025년에 원래 완공하기로 했던 5공장 있잖아요. 그게 2025년 9월까지 완공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이걸 5개월을 앞당겼습니다. 완공 시점을.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의 물량이 늘어서 5공장 가동 시기를 앞당겼다라고 얘기한 만큼 그러니까 너무 밀려 들어오니까 빨리 증설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위탁 개발 생산의 주문이 밀려드는 이유는 뭐 되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시장 조사 기관의 전망치부터 볼게요. 예. 글로벌 CDMO, 그러니까 글로벌 바이오 CDMO 시장이 2022년에 14% 정도 성장을 했는데 2028년까지는 연평균 한 15%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이게 글로벌 CDMO 기업들의 실적도 증명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론자 있잖아요. 스위스 론자. 그 스위스 론자가 매출이 15% 증가를 했고요. 예.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가 48%.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91%. 근데 사실 이렇게 바이오의약품 시장에 이게 모든 업체가 다 이루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시장 전체의 어떤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성장이 나타나는 이유는 좀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면 CDMO 주문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가 그럼 제약 바이오 업체들에서도 지금 바이오 의약품을 많이 만들긴 해야 되겠는데 왜냐면 그쪽 수요가 되게 많으니까. 근데 우리 앞서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36만 리터 생산 설비 만드는데 얼마 든다 그랬죠? 아까 4조였나요? 4조. 네. 그러면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4조를 선투자하고 감가상각 다 견디고 근데 개발 실패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은 직접 설비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는 의약품 개발하고 설비는 맡기자라는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반도체하고 좀 비슷하네요. 맞아요. 반도체도 딱 만들었을 때 이게 진짜 그 반도체 파운드리를 만들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드는데 엄청 들죠. 내가 반도체 하나 만들었다가 공장 줬다가 안 팔리면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지금 잘 나가는데 GPU 뭡니까 DGX 그거 만든다고 공장 만들겠습니다 했다가 이게 잘 안 팔렸네요 하면 안 되니까. 엔비디아는 잘 팔릴 것 같고. 엔비디아 잘 팔리나? 딴에 합시다. GPU 좀 못 만드는.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순우 GPU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 설계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전 천재 엔지니어니까 천재 엔지니어로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칩을 몇 개 만들기 위한 공장을 줘라. 그건 좀 대신 만들어주는 데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거에다가 설비 생산 공장을 만드는 데까지 완공되는데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공장 짓는 기간, 그것도 설비 만드는 기간, 거기다 일단 선투자해 놨던 비용 이런 거 따지면 그러지 말고 우리 개발에 열심히 하자. 대신 항체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잘 만드는 데 있으면 거기다 맡기자 생산을. 이거 약간 그 대박 아이템 느낌인 것 같아요. 누구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하나가 터지면 진짜 잘 돼. 근데 잘 안 터져.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하나 대박 나면 엄청나게 버는데 대부분은 잘 안 돼. 그렇죠. 근데 그걸 대고 내 공장을 만든다고? 근데 대박 나면 공장 짓느라 바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그럼 공장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했다가 뭐 좋은 대박 아이템 개발 안 되면 공장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박 아이템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바이오 개발을 하는 쪽 입장에서도 이게 최종 끝까지 다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니까 나는 개발만 하고 그럼 그 다 통과해서 실제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애들만 모이면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꽤 괜찮은 분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박이 안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안 사갈래요 하면 안 되니까 최소 보장 물량 잡아놓고 그러면 이건 이제 관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공급망이 정말 부실하다는 것을 부실? 연약하다는 거.
그 약점이 있다는 걸 너무 절실하게 느낀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원료 의약품 수급이 불가능하다든지 의약품의 수출 수입이 안 된다든지 이런 지난번에 코로나19 때는 네. 만들어 놓고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써야 되니까 가져가지 마.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죠. 이런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자발적으로도 우리가 원료 의약품과 그리고 이 약을 받는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되겠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 이걸 절실하게 느꼈던 FDA가 만약에 공급처가 한 곳이면 비상 플랜을 만드세요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 말은 비상 플랜 만드세요 딴 게 아니라 딴 데다가도 주문하세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시바이오에서 전량을 공급받고 있었어. 그럼 근데 중국에서 싸웠어. 네. 그래서 안 줘. 네. 이럴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나 더 해라. 네네. 그래야 뭐 네. 생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인데 FDA의 입장에서는 우시바이오만 지금 주문하고 계세요? 아 그러면 안 돼요. 한 군데 더 주문하세요. 이런 권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DMO가 전 세계적으로 주문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가 그 항체 의약품 수요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지금 출시가 예정된 의약품들이 좀 많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미 출시되었던 출시되고 있는 화면 보시면 뭐 키트루다, 옵디보 뭐 이런 그 약품들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원래는 뭐 한두 개의 뭐 암에 적용된다면 이제는 이것들의 그 적응증이 한 20-30여 개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원래는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피부암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약을 하나 쓰고 있었는데 이 약이 어디 피부암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 뭐 위암까지 만약에 된다 쳐요. 그러면 똑같은 약인데 위암을 갖고 있는 환자분까지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항체 의약품은 일단 사용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예. 그리고 이 항체 의약품의 임상 단계, 전임상 단계의 비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의약품 임상 가운데 지금까지는 11%만 항체 의약품을 만들었다면 예, 예. 지금 임상 단계에 있는 거는 100개의 약 가운데 27개가 항체 의약품이고. 그럼 앞으로 성공해서 실제 대량 생산될 것도 꽤 많아져 계속 늘어나고 거죠. 있는. 예. 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그 이주호 기자는 제약업계 출신입니다. 생명과학과 출신이에요. 생명과학과 출신. 다 까먹었어요, 근데. 약 좀 압니다. 아, 그러니까. 약 좀 합니다가 아니라 약 좀 압니다. 약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출시될 의약품이 많고 다양한 곳에서 주문을 해야 되고 항체 의약품 자체가 수요가 많고 하다 보니까 CDMO는 앞으로 전망은 좀 밝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남들 다 좋대. 예, 예. 그러면 남들 다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출렁다리가 한 2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뭐예요? 출렁다리 놀러 가면은 네. 그 무서운 출렁다리 있잖아요. 네네네. 그 한번 보면은 한번 걸어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래갖고 많이 몰려요. 네. 그래서 연마을에 또 만들고, 연마을에 또 만들고. 그래서 200개 넘게 있답니다. 공급이 너무 많이 초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체 의약품의 그 수요 왼쪽에 있는 거는요. 항체 의약품 수요의 평균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고 대략 한 10%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엄청 그 생산 설비 늘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지만 생산 설비 용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026년까지 대략 한 7.6%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25년까지 수요는 한 10% 정도 증가하는데 26년까지 생산 설비는 7.6% 증가하니까 아마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수요가 더 많이 는다는 거죠. 수요가 더 많이 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공급을 늘리긴 늘리겠지만 그렇게 위협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이럴 때는 아도를 쳐야 되는데. 그렇죠. 네,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일단 자리 확보하고 네네. 내가 싹쓸이 해놓고서 가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예, 그럴 땐 좀 단가가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그러면 CDMO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약간의 약점은 있습니다. 백신에 너무 치중되어 있었죠. 코로나 때 백신에 너무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뭐 mRNA 백신하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런
그 다른 CDMO 쪽으로도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도 진출하겠다는 계획인 거고요. 이게 주가 별로 안 좋겠네. 맞아요. 그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 특수를 너무 누렸으니까. 그랬던 특징이 있고 대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다른 CDMO까지 확장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자, 그 밑에 보이는 ST팜. ST팜은 이제 동아소시홀딩스 그룹의 자회사인데 동아그룹이구나. 여기에서는 올리고핵산 생산 캐파를 확장하기로 그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업 탐방 준비하고 있죠. 이제 기업 좀 다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아소시홀딩스를 다녀올 건데 거기에서 이 얘기 자세하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대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차후에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취재팀에서 이제 발로 뛰는 3%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기업 탐방 지금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장님들 나오시라 그러니까 잘 안 나오시길래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간다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저희도 불러만 주시면 다리도 2개 있고 불러주십시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거 딱 보다 보니까 좀 아쉬워하는 분들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야 우리 기업은 라는 곳이 꼭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어디가 있죠?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CDMO를 하죠. 그렇죠. CDMO도 하고 자체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셀트리온은 사실 셀트리온 조심하십시오. 자,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서정진 회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드릴게요. 딴 거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무섭다. 자, 서정진 회장이 지난 3월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위탁 생산 CMO 사업은 이제 대용량 시설이 한계가 있다면서 생산 능력을 너무 키우는 건 잉여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서정진 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자사 제품 생산을 위해 CMO 일부만 하고 있다면서 셀트리온 전체 생산에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5%, 나머지 15%는 론자에 의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자면 셀트리온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CMO는 자사 제품, 자기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로 부족한 거는 론자에 의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 글로벌 CDMO 기업, 그러니까 글로벌 CDM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과는 사실 비교는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체 제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위탁 생산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도체로 따지면 IDM 같은. 그렇죠. 직접 만들어서 직접 설계해서 직접 만드는 그런 방식이군요. 그렇게 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막 되게 좋아 보인다 하지만 물론 풀어야 될 숙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단일 항체 의약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이제 항체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T셀 있잖아요. 그러니까 T셀이 암세포에 붙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항체를 T셀에게 발현시켜서 그 T셀이 암세포에 딱 붙어서 암세포를 사멸하게 만드는 우리가 이런 되게 간단한 이 구조를 단일 항체 의약품 간단합니까? 별로 간단하진 않은데 다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의 종류거든요. 근데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차세대 의약품이 필요하다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ADC,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부르는 건데요. 방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항체가 있으면 거기다 약을 붙여보자. 그래서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하는 게 탄생을 한 겁니다.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약을 붙이는 약까지 붙이는 거. 그러면 암세포만 특정해서 약물이 작용을 해서 그 암세포를 파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ADC라고 하는 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링커 페이로드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다 약물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리서치 업체들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게 2026년까지 이 ADC의 성장률이 뭐 22% 정도 연평균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바이오 협회에서도 지난해에만 58개의 ADC 치료제가 일상에 진입했는데 그게 전년에 비해서 거의 90%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개발을 했으면 생산을 할 땐 CDMO를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계속 대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국내 기업들도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바이오로직스도 ADC 생산 시설 갖추려고 미국 시러큐스 공장에
1,000억 원 가량 투자한다고 했고, 예.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내년 1월부터 이 ADC 생산 설비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풀어야 될 숙제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것들이 잠식되는 건가요? 아니면 ADC 설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ADC 설비는 달라요. ADC 설비는 달라갖고 기존에 있던 것 말고 그러니까 새로 설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이쪽에 수요가 많이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면 요걸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선두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도 풀캐파인데 그것도 굉장히 호황이 되고 있는데 산업 트렌드가 한 단계 그 다음 세대 모델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네네. 다음 세대 모델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CGT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 새로운 차세대 유전자예요. 뭐 그 자세한 기술적인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CGT도 지금 어느 정도의 수요가 몰려 있는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2,220여 개의 CGT 치료제 임상이 진행되고 있대요. 1%만 해도 20개가 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1%만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CGT 같은 경우도 일반 저희가 앞서 말했던 지금 풀캐파 돌리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CDMO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생산 과정이 복잡해서 위탁 생산 비율이 9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TSMC 같은 느낌이네. 네, 거의 아무나 그러니까 돈만 있다고 팹을 만들 수 없는 그렇죠.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주문하세요 하려면 우리는 이 생산 공정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에게 이제 그걸 만들게 되느냐를 놓고 보면 사실 좋은 CDMO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기준을 좀 우리는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좋은 CDMO는 일단 품질이 좋아야 되겠죠. 예. 네, 품질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가 그 기술 이전 속도가 되게 빨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의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CDMO 기업한테 이전을 해야 된대요. 니네가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기술을 이전해야 되는데 기술 이전 과정이 길면 길수록 안 좋겠죠. 그쵸.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반도체에 비유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TSMC 파운드리가 삼성 파운드리보다 좋은 이유가 만들 수 있는 반도체의 종류가 많다. 고객이 다양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반도체를 그냥 갖고 오면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고 이거에 맞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의약품을 누가 개발을 했을 때 이거를 실제로 생산을 하려면은 이거에 맞춤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를 잘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 기술 이전 속도가 예전에는 뭐 몇 년이 걸리기도 했대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되게 빨라져 있어갖고 특히 이제 코로나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정말 빠르게 백신을 생산을 해냈잖아요. 그게 바로 기술 이전 속도가 빨라졌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기한 맞춰서. 그게 우리나라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CDMO를 우리나라에 맡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대량의 물량을 맡기지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소량의 물량을 맡겨보고 품질 만족스러워. 납기 만족스러워. 이러면 이제 계약의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이제 계약 건 공시 내용을 쭉 보더라도 한 2천억 원, 2천억 원 물량 단위들이 꽤 있었었는데요. 작년과 올해에 한 3-4건 정도가 한 5천억, 그 다음에 6천억 짜리 건들이 몇 개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작은 물량들 하다가 이제 최근에 큰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 저는 이제 공시 자료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는 우리는 CDMO 업력이 되게 짧잖아요. 사실 못 믿을 가능성이 높은데 맡겨보니까 괜찮다. 그럼 조금 더 큰 물량 맡겨볼까? 이런 식으로 약간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일단 보초병 쫙 보내보고서
올라나 내려나 보고서. 그렇죠. 근데 또 오르면 또 사기가 좀 부담스러워. 오르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그러니까 정규군이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지. 근데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실력에 대한 검증이니까. 그렇죠. 실력이 검증되면은 정말 대량 주문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런 상태인데 하나 또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바이오 의약품 공급망도 약간 자신들을 위주로 재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4대 품목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작년 9월 12일에 미국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행정 명령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외국의 물자로 이제 너무나도 의약품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걸 국내에서 하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하자라는 취지의 그 행정 명령이었었는데 지난 3월 24일에 후속 조치가 나왔었거든요. 예. 5년 내에 원료약 25%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원료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저분자 의약품이라고 해서 그냥 합성 화합 의약물, 예. 네, 그 원료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선 바이오 의약품은 제외됐다고 보시면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선언적인 거기도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예. 근데 결국 이제 본인들의 공급망을 미국 내에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바이오 의약품도 차후에는 사실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럴까요? 예, 아직 뭐 규정도 못 만들었는데. 네네. 예. 사실 그래서 이제 해외 진출을 노리고, 그러니까 해외 진출도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 꼭 미국 기업 아니어도 미국에다 공장 만들면 되는 그렇죠. 거구나.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사실 그 송도에다가 4조 투자해서 36만 리터 만든다고 했던 건데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사실 그 미국 시러큐스 공장을 인수했죠. BMS로부터 인수를 한 것도 사실 그런 맥락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해외 공장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다 준비는 하고 있어요. 다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건 아니긴 한데 바이오 의약품이 의약품 수출 전체에서 이제 약간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고, 그리고 공급에 비해서도 수요가 훨씬 더 빨리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바이오 의약품이 미래가 상당히 좀 탄탄히 좀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는 뭐 CMO 얘기하면서 이조 기자도 잘 알겠지만 뭐 다소 아쉬운 점은 있어요. 네. 이게 꼭 남이 개발한 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TSMC는 생산만 해도 잘하니까 세계 1등이니까 그렇긴 한데 또 우리가 만든 약을 우리가 만들면 그렇죠. 아무래도 거래를 하기도 좀 한국말로 해도 되니까. 네네. 뭐 그래서 우리도 좀 개발 쪽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바이오 공급망 안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꽤 유의미한 그렇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업황이 변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반도체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 레거시 반도체도 물론 만들기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조금씩 좀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누구나 흔히 만들 수 있는 그 레거시 반도체들도 있는 거잖아요. 대신 이제 정말 인공지능 반도체가 따로 생기는 거고, 의약품도 그 과거에 합성 의약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정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바이오 의약품이 생기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를 찾았을 때 한국이 굉장히 지금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는 분명하죠.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가 뭐 주식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삼바 주가가 이렇게 잘 안 간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주호 기자 보고 주가를 분석하라는 건 아닌데 삼바 주가가 잘 안 가는 것에 대해서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는 좀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하나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애널리스트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그분도 해석만 할 뿐인데 첫 번째로 일단 그 사공장이 완공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풀가동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풀가동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과정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시범 단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약을 의뢰했으면 이게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 단계가 필요한데 거기서 뭐 이걸 다시 꺼내서 그 이제 깨끗하게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꽤 오래 있대요. 그래서 그럼 사공장이 풀가동 들어갈 때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럼 저도 이 부분은 좀 약간 의문스럽긴 했었는데, 무적의 선반영 아니에요 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론자가요 세계 1위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매출이 1위입니다. 근데 생산 용량 아까 비교해 봤었죠. 론자는 40만 대, 그러니까 30만 대.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같은 시기에 42만 리터의 생산 용량인데 그 매출이 한 2조 정도 작아요. 그럼 왜 작냐? 도대체 왜 작은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가 맛집입니까? 그건 아니고 매출이 작은, 그러니까 의약품에도 대규모 매출을 일으키는 의약품이 있고 좀 소규모 매출을 일으키는 의약품들이 있잖아요. 그럼 소규모 매출을 일으키는 의약품을 좀 의뢰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사실 뭐 예를 들어 아까 키트루다를 딱 맡겼어요. 그럼 엄청난 매출이니까 생산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풀가동을 해도 똑같이 하더라도 생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럴 때의 매출과 만약에 우리가 잘 모르는 바이오 의약품 이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맡기게 되면 똑같이 생산 풀가동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좀 매출이 적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 왜 주가가 안 오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추정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이런 CMO 정도로는 안 돼. 왜요? 그러니까 CMO는 대충 이제 그 생산 캐파나 이런 거 보면 매출 추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업사이드가 별로 없단 말이지. 그럼 안 하죠. 우리는 하나 남은 대박 나는 걸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조 기자하고 CMO 얘기를 할 때 그 같이 했던 얘기인데 CMO 사업은 사실 바이오 의약품 안에서도 약간은 좀 결이 달라요. 그렇죠. 공임을 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 추정이나 수익 추정이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하나 개발되면 대박이고 아니면 쪽박이고 막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CMO가 이런 사업인지 잘 몰라서 투자를 안 하실 수도 있고 바이오를 좀 아시는 분들은 바이오는 용의 심장으로 하는 거지 어디 매출 추정으로 하냐. 그래서 좀 인기가 없나? 라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나라를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반도체인데 이 산업 포트폴리오는 다양화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도 CMO는 CMO대로 그리고 또 이제 신기술 개발하는 신약 개발하는 쪽은 신약 쪽으로 각각 두각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 포트폴리오가 강화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기자와 함께한 악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